네,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단원을 들어가는데요. 시간 영역에서의 모델링에 대해서 이번 챕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또 이제 개요나 이제 개념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상태 공간 기법의 개요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해석할 때 2장에서는 이제 주파수에 대한 전달 함수로서 우리가 파수라는 이제 S 얘기하죠. S고 그렇죠? 전달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라플라스 변환에서 전달함수. 그래서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시스템이 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와요. 그렇죠? 미분 방정식 형태로 그대로 하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지난 2장에서는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그렇죠? 라플라스 변환해서 변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S에 대한 함수를 나타냈죠. 그렇죠. 그러면 변환하면 그 이제 주파수 이제 전달 함수예요. 그렇죠. 주파수 영역의 전달 함수. 이제 전달 함수로 우리가 시스템을 표현을 했는데 S에 대한 식이죠. 이번 3장에서는 뭐냐면은 상태 공간 기법이에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미분 방정식 그대로 쓰는데 얘를 이제 어떤 상태 변수하고 입력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개의 일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한 게 상태 공간 기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왜 쓰냐 하면은 우리가 시스템 복잡이 얘는 뭡니까? 얘는 우리가 선형 시스템에서만 적용이 되는데 얘는 선형에서도 적용이 되고 비선형에서 적용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다중 입력에 대해서 우리가 다중 출력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컴퓨터를 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얘는요. 그렇죠. 그런 이제 장점들이 있고 단점은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하고 직관적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알기 어렵다. 얘는 이제 단일 입력 단일 출력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가 좀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비록 상태 공간 기법이 선형과 비선형 시스템에 모두 적용이 된다지만은 뭐 비선형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얘도 이게 나오면 선형화 시켜서 2장처럼 그렇게 논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피드백 시스템을 해석하는 방법은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하여 주파수 이용하여 오타네 그렇죠? 영역에서 해석하는 방법 2장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S에 대한 식으로 이용을 하는데 단일 입력에서만 적용이 된다. 그렇죠? 시간 영역에서 해석하는 상태 공간 기법이 있다.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요구사항도 복잡해짐에 따라 선형 지불변 시스템의 미분 방정식에 대한 전달 함수만으로는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것이 불충분하게 되었고 이에 상태 공간 기법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상태 공간 기법이 뭐냐? 일단은 이제 다음 장에서도 이제 용어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 이 상태 변수는 저희가 시스템 특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변수들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형 대수의 기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표현하는 변수다. 그렇죠? 변수고 좀 미분 방정식에 차서 같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시스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상태 변수 선형 독립이 돼야 된다. 그렇죠? 형 독립은 이 부분 집합의 상태 변수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하나의 상태 변수가 다른 상태 변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선형 대수의 기저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미분의 대상이 되는 그 상태 변수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저희가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개가 되면 이제 복잡하니까 우리는 이제 미분의 대상이 되는 변수를 상태 변수로 선정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하면 좀 우리가 좀 상태 변수를 선정하는데 좀 편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선형 대수의 기저하고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 특성에 필요한 이걸 갖다가 이제 2차원에서의 위치를 표시하는 데 필요한 부분 집합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선형 대수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은 2차원의 어떤 이 위치를 표현하고 이 위치를 갖다가 표현하는데 필요한 부분 집합이 뭐가 있어요? 얘가 지금 집합이 있는데 이 벡터하고 이 벡터로 표시할 수 있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X축하고 Y축을 많이 표시하죠. 그렇죠?
그래서 10하고 01로 표시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11이 들어가면 1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0이라고 10을 선형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거는 부문집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의 벡터가 두 개 있기 때문에 2차원이라 이런 거죠. 그렇죠?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가 상태 변수하고 비교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상태 변수가 이것만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얘가 이거하고 이걸 상태 변수로 볼 수도 있죠. 그렇죠? 11하고 마이너스 11 11하고 얘도 상태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태 변수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으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미분의 대상이 되는 변수를 우리 상태 변수로 선정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약속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좀 이제 편하게 상태 변수를 선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선형 독립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형 대수의 이제 기저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상태 방정식은 n인 시스템 차수에 대해서 그 n인 시스템 차수가 n이면은 n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시된다는 거 그렇죠? 시스템이 n차 미분 방정식 표시되면 우리가 상태 변수 n개 있다는 거죠. 그렇죠? 상태 변수 1차 미분을 상태 변수와 입력을 선형결합으로 나타낸 n개 연립 방정식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상태 변수를 우리가 상태 변수의 미분을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은 상태 변수하고 이제 선형결합이니까 상수를 곱하고 더하기 입력에다가 b를 곱하기 선형결합을 이렇게 나타난 거다. 그렇죠? 이걸 상태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렇죠? 다음 출력 방정식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변수를 입력과 상태 변수로 나타내.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출력을 알고 싶어요. 그 상태 변수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상태 방정식이나 출력 방정식은 상태 변수와 입력을 선형결합으로 나타낸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래 1차 예를 볼게요. 1차 예를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저항이에요. 저항이고 그리고 L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얘는 우리가 VR이고 얘를 VL이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상태 방정식이나 출력 방정식이 이걸 상태 방정식이나 출력 방정식으로 이렇게 나타낸 걸 우리가 상태 공간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상태 방정식이나 출력 방정식이 상태 변수하고 입력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먼저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상태 변수하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방정식 미분 방정식을 구해야 돼. 제일 처음에 할 거는 이 시스템의 미분 방정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돌려요. 메시로 돌리면은 i라고 하면은 우리가 KVL에 의해서 VT는 어떻게 되냐면은 VR 더하기 VL 이렇게 되죠. 이거 나타내면 i의 R이 되고 더하기 VL은 어떻게 되면 L에 DI DT 이렇게 되죠. 나타냈으면 우리가 두 번째로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상태 방정식하고 출력 방정식이 모두 상태 변수와 입력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태 변수가 뭐고 입력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상태 변수 구하려면 미분의 대상이 되는 변수 i죠. i. 전류가 상태 변수입니다. 전류가 상태 변수. 그렇죠? 여기 1개 상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상태 변수 하나밖에 없죠. 이거는. 입력은 이겁니다. VT죠. 그렇죠? V라고 쓸게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세 번째는 상태 방정식을 구한. 상태 방정식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1개 상미분 방정식이니까 1차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되고 상태 방정식은 상태 변수의 미분을
미분을 어떤 상태 변수하고 입력의 선형 결합을 나타낸다. 그렇죠? 그럼 상태 변수가 i죠. i 지금. 그렇죠? i의 미분이니까 i의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얘를 갖다가 뭐 di, d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이렇게 점을 많이 찍어요. 이게 좌변이에요. 좌변이 우변의 상태 변수 i하고 v의 선형 결합을 나타나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이 미분 방정식에서 우리가 입력이 ir 더하기 li 이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구해야 돼. 이거를. 그렇죠? i는 어떻게 돼요? i 미분은 상태 변수의 미분을 넘기면은 v 마이너스 ir이 되고, 그 다음 l을 나눠주는 이게 된다. 그렇죠? i에 해당되니까 마이너스 l분의 r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v에 해당되는 게 l분의 1 이렇게 되죠. i와 v의 선형 결합을 나타냈다. 뭐가? 상태 변수의 미분이. 이게 뭐다? 상태 방정식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상태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력 방정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출력 방정식을 구하면은 출력은 우리가 정할 출력은 뭐냐?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변수. 하는 변수가 출력이 돼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VR과 VL을 알고 싶다. 그럼 VR과 VL이 출력 방정식이 되죠. 그렇죠? VR은 그냥 표시하는 게 아니고 상태 변수와 입력의 선형 결합을 표시해야 되고, 상태 변수하고 입력의 표시를 해야 되는데, VR이 어떻게? VR은 우리가 IR이죠. 그렇죠? VR은.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 R이 되고, 그렇죠? 더하기 0 곱하기 V 이렇게 됩니다. 이게 출력 방정식이에요. 이게. VL은 어떻게 해요? VL은 우리가 L의 I의 미분입니다. 그렇죠? 그 I의 미분은 상태 변수가 아니죠. I가 상태 변수죠. 그렇죠?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걸 대입하면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L분의 RI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고, 플러스 L분의 1V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 마이너스 RI가 되고, 플러스 V. 그렇죠? 더 상태 변수와 입력의 선형 결합을 나타냈다. 그래서 출력 방정식 이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상태 공간 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표시하는 거를.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세워야 돼요. 그렇죠? 세워야지 우리 상태 변수가 뭔지 알 수 있고 입력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우면은 상태 변수 우리 약속을 했어요. 상태 변수는 미분 방정식의 대상이 되는 건 상태 변수로 하자. 이 입력은 얘가 되고, 그렇죠? 회로 방정식 1차 미분 방정식이므로 1개 시스템이 1차 시스템이며 상태 변수는 1개입니다. 그렇죠? 그 상태 변수 결정하는데 우리 사실 여러 개가 상태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미분의 대상이 되는 상태 변수를 우리가, 그렇죠? 미분의 대상이 된 변수를 상태 변수라고 하자 그랬죠. 그렇죠? 상태 변수는 유일한 것이 아니어서 시스템을 나타내는 전형 독립인 변수는 모두 상태 변수가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미분의 대상이 되는 전류 i를 상태 변수로 선정합니다.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 상태 변수하고 입력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상태 방정식은 상태 변수의 미분을 상태 변수와 입력의 선형 결합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태 방정식이고, 출력 방정식은 알고 싶은 변수를 상태 변수와 입력의 선형 결합, 모든 게 이제 상태 방정식이나 출력 방정식이나 모두 상태 변수하고 입력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내는데, 그 나타낸 대상이 좀 틀리다 했죠. 상태 변수는 상태 변수의 미분을 상태 변수와 입력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내는 거고, 출력 방정식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변수를 상태 변수하고 입력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VR과 VL을 알고 싶다면은 이렇게 되죠. 출력 방정식은 상태 변수를 나타냈죠. 그렇죠? 입력은 이제 제로니까 이제 없앴고, 그렇죠? 그래서 VL도 상태 변수하고 입력의 선형 결합을 나타낸다. 이것도 우리가 출력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상태 공간 기법의 특성과 이제 상태 공간 기법의 이제 어떤 기준이 되는 상태 방정식과 출력 방정식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